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대선 시즌입니다. 선거 공약 차분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네요. 눈선거, 귀선거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요? 진심을 보기보다 허위와 거짓이 더 눈에 띄게 되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언론이 전하는 뉴스는 사실일 뿐 진실도 가짜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일 뿐입니다. 대부분 청취자분들이 마치 이 사실을 진실인 듯 아시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가 눈 가리고 앙하는지, 누가 새치혀로 말장난하며 진정성보다 흑으로 선거를 하려 하는지 다 청취자 여러분들 목,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제 눈도 크게 뜨시고 머리도 차갑게 하시고 가슴을 크게 여시되 뜨겁게 하십시오. 이번에 3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정말 중요한 한국 역사상의 중요한 대선일 겁니다. 저는 아직도 하지만 왜 이분들이 이토록 100번에 목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라 사랑, 국가 사랑이길 바랄 뿐입니다. 이분들 앞에 놓인 길은 분명 가시밭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 국민을 강조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이번 선거 전략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에게 대신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2부에서는 정책 공약 검증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자리 공약을 주제로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팩트 정면 승부 출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편으로 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출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질문 보내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이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입니다. 이제 선거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선거벽보도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유세 차량이 거리를 돌면서 소음깨나 낼 것 같습니다. 지지를 호소하겠죠.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 첫 일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목소리도 밝으신 거 보니까 네.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부산입니다. 아, 부산에 내려가시죠. 자갈치 시장을 도루신 걸로 제가 봤는데요. 자갈치 시장, 국포시장, 동래시장 오늘 그 전통시장 세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당이 집권하면은 네. 민생부터 살피겠다. 예. 또 민생의 현장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네. 그런 뜻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주 그 뜻은 충분히 반영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손 위원장께서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 아쉽게 많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선대위원장 수락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떤 각오로 어떤 마음으로 수락을 하셨는지요? 선대위원장 수락한 거야 당연한 거죠. 예. 제가 국민의당의 경선에 참여했다가 졌습니다만 예. 참여할 때 뜻이 안정 속에서 개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예. 더 이상의 기득권 패권 세력이 집권해서는 안 된다. 네. 제2의 박근혜가 나와서는 안 된다. 네. 진짜 정권 교체가 돼야지 패권 교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 그 개혁을 통해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고 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제가 주장했던 7공화국을 여는 그런 그 길이 되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개혁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도 개혁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개혁 정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물론 앞에 패권 정치라는 의미도 개혁의 한 대상이기도 합니다만 네. 손학규 선대위원장께서 생각하시는 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혁 정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잘 사게 하는 겁니다. 네. 혁자가 가죽 혁자죠. 예. 삼배 옷 입고 있던 사람들한테 가죽 옷으로 따뜻하게
곳을 바꿔준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국민들이 잘 사는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예. 그런 그 사회 정의를 이루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장의 기초를 찾고 그런 성장의 기초를 찾기 위해서 사회 정치가 안정되고 안보가 안정되어야 한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 의장께서 과거에 내세우셨던 저녁이 있는 삶, 이게 오히려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사람 중심의 개혁이 아닌가 싶어서 왜 그 카드를 아직도 유효한 건지 아니면은. 물론이죠. 예.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 그 구성원 모두가 네.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고 정치의 목표가 되죠. 네. 다만 지금 워낙 경제가 어려워서 네. 일자리가 없어서 예. 아이고 저녁이 없어도 좋으니 일자리를 좀 먼저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나라의 정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자, 이제 뭐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이 당선시키면 저녁이 있는 삶도 기대를 해보고 또 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혁 정치도 한번 기대를 해볼 건데. 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박영선 의원도 뭐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정부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통합정부와 이 안철수의 국민 정치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그 경선을 할 때 개혁 공동정부를 얘기를 했는데. 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되고. 네. 그 제 정당 간에 여러 정당 간에 합의 통한 협치는 불가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지금 뭐 통합정부를 얘기하건 개혁 공동정부를 얘기하건 그 뜻은 마찬가지인데 네. 다만 문재인 후보가 통합정부를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네. 저는 박근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네. 박근혜가 예. 김종인 그 대표를 그때 그 뭐죠 우리 그 재벌개혁 예. 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 하셨죠. 행복추진위원회 예. 위원장으로 하고 뭐 예.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위 끌어들였습니까? 그렇죠. 통합의 이름으로 끌어들였죠. 예. 그런데 그 뒤에 그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어요. 예. 결국은 박근혜 개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 캠프의 핵심들만 갖고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김종인 씨 완전히 팽당하고. 예. 지금 그 문재인 후보가 이 사람 예. 저 사람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당을 그 운영을 해온 것이나 예. 그 뒤에 선거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나 보면은 네. 결국 그 패권 세력에 의해서만 네. 정당이 정치가 운영이 되고 네. 지금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네.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예. 그냥 선거 끝나면은 이렇게 버려질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손 의장께서 아주 내공이 깊으신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대 진영의 그런 어떤 뭐 적폐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뭐 이 반대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 후보께서도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부덕의 소치다라고. 예. 최장집 교수, 윤여준 전 장관, 김종인 전 대표 이런 분들도 안 후보와 같이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떠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과정에서 예. 안 후보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았든지 네. 또 개인적인 성향이 맞지 않았든지 했었던 것이지만 네. 지금 문재인 후보는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네.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인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책적인 측면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뭐 좀 앞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른정당과의 연대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바른정당 쪽에서는 좀 국민의당과 합치고 싶어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네. 경선을 할 때 바른정당과 바로 연대연합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연대의 주체가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거 포스터에도 국민이 이깁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나 저는 이 선거가 진행되면서 개혁 공동정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이런 예비적인 이런 사항은 실천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협치가 이루어지겠지만 네.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조건과 준비를 그 사전에 하는 것은 네.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네. 바른정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민주당의 여러 개혁 세력 의원들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예. 그런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도 개혁 공동정부를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김정인 전 비대위 대표도 그렇고 정운찬 전 총리도 그렇고 홍석현 전 회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통합정부 이거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까? 개혁 공동정부와는? 커다랗게 보면은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다 마찬가지겠죠. 예.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치는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네. 그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은 국회를 같이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의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네. 아마 이제 김종인, 정운찬, 홍석현 이런 분은 정치적인 실세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세력이 없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네. 구체적인 국민의 힘을 갖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니까. 예. 그렇죠. 예. 어느 분이 이게 지적재산권이 있습니까? 제가 늘 궁금해하는 게 워낙 비슷한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비슷하게 해주셔가지고요. 어느 분이 제일 먼저 이런 걸 말씀하셨나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대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사실은. 아니 제가 예. 강진에서 올라오면서 예. 처음부터 얘기했었던 것이 나라가 지금 아주 위태한 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다. 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예. 6공화국의 그 잔재를 없애고 7공화국을 준비를 해야 된다. 예. 라고 하면서 예. 처음부터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협치와 개혁 공동정부가 필요하다라고 그러셨군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죠. 네네. 자, 안철수 후보 선거 벽보가 지금 종일 화제입니다, 오늘. 네. 근데 이제 당명이 안 보인대요, 거기서.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회화하냐면 39석 국민의당으로는 국정안정을 기여할 수가 없어서 감춘 거다. 스스로 보수 세력의 정권 연장의 도구가 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분열 세력의 원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양념 아닐까요, 이것도? 아니, 양념보다도 예. 어떻게든 국민의당을 예. 구세력, 보수 세력 이러니까 예. 이제 그쪽 거기다 이제 더 나가서 적폐 세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예. 여하튼 국민의당은 편을 갈라서 네. 49대 51에 51%만 얻으면 되겠다. 이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당명이 있건 없건 그거는 선거 전략인데 국민이 이깁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예. 어깨 뒤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국민의당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또 국민의당이 우리나라를 좀 더 크게 통합하고 예. 그 통합의 원천을 국민으로 삼겠다. 그렇군요. 이런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예. 우리가 앞으로 집권을 하면은 네. 그런 통합 정부를 개혁 공동정부를 세우겠다라고 예. 하는 예.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제가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안 후보가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지지층이 고령층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후보는 또 젊은 층 20, 30대가 높고 안 후보가 2012년만 해도 새정치 젊은 이미지층에 어쩌 폭풍을 일으켰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번 탄핵 정국의 결과죠. 네. 문재인 후보는 계속 탄핵, 청산, 적폐 세력 청산 이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모으고 소위 진보 세력의 어떤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치 전략이 그대로 보이죠. 네. 그러나 탄핵과 청산 뒤에는 새로운 사회 건설의 책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정부는 예. 탄핵과 청산보다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안정되게 만드느냐, 예. 안정된 개혁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데 있고, 예. 50대 이상의 사회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나라 경제가 망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협에 처해 있는데 누가 나라를 하루빨리 안정시킬 것인가 라는 데 중점을 두면서 네. 안철수와 그 세력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다른 쪽에서 1분을 좀 가져와서 빌려와서 좀 쓰겠습니다. 이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이라서요.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9782번님이 이 일본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덧붙여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생각도 같이 한번 그러니까 대일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시죠. 독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은 없습니까? 독도는 한국 땅이죠. 네. 그건 분명한 독도 방문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대통령이 꼭 독도를 방문해야 하는가는 당시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대통령으로 방문했을 때 네.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안 후보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위안부들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들이 그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더더군다나 소녀상이 그 배후 그 아젠다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